에코프로비엠이 CATL과 공급 계약을 위한 협의를 추진 중이다 라는 내용은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이렇게 공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나 뉴스로 나오든 아니면 정보가 새 나가는 것을 에코 그룹사에서 매우 꺼려합니다. 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말했다라는 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워딩만 놓고 봤을 때 중국 업체들의 추진 방안을 주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계약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CATL이 어떠한 것들을 하자라고, 그리고 그 사이즈와 규모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둘 간의 관계에서 어떤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CATL이 에코프로비엠과 공급 계약을 맺게 된다면 그들도 얻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저는 유럽의 TCA 규정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용은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CATL이 5월 20일 날 홍콩 증시에 상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집되는 자금을 가지고 그 중에서 90%를 유럽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 유럽 시장 중에서도 헝가리 1, 2 공장에 투입을 하는데, 해당 공장의 위치를 보면 데브레첸 남부 지역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로 3분, 걸어서 16분 거리에 있는 게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의 위치고요. 거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송 비용이나 물류 비용들이 거의 들지 않는 형태로 둘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에코프로 헝가리 공장은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고 빠르면 25년도 말부터 혹은 26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CATL 또한 비슷한 시기에 물량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위치도 그렇고 둘의 스케줄만 놓고 보아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규모입니다. 만약에 공급 계약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둘 간의 계약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거나 너무 작거나, 혹은 양극재 물량이 아니라 다른 좀 시덥지 않은 공급 계약이라면 해당 뉴스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CATL과 에코프로비엠의 공급 계약 규모는 생각보다 임팩트가 있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헝가리 공장에서 CATL과 에코프로비엠이 협력을 하려면 CATL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 자,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2027년도부터 유럽연합에서는 TCA 규정이 있습니다. 배터리 셀 기준으로 해서 유럽 역내 가치 비율이 65% 이상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 가액의 10%의 관세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CATL은 지금 셀을 중국으로부터 가져와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값싸게 중국으로부터 셀팩을 가져온다라고 해도 유럽 내에서 양극재를 조달받거나 전구체와 양극재 둘 다 조달받거나 해야지 역내 가치 비율 65% 이상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 자체가 27년도부터입니다. 원래 올해부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연기되어서 27년도부터예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27년도 그 이후로 연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ATL은 일단 유럽 내에서 그리고 헝가리 내에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치 비율을 지금부터 준수를 하면서 밸류체인과 공급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실 27년도부터 시작되는 TCA 규정에 맞추는 거는 어떻게 하다 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더 엄격한 규정이 2030년도에 시작되는 CRMA입니다. 여기서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 부르는 CRMA가 뭐냐면 34개의 핵심 원자재가 있고 17개의 전략적 원자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라는 거고, 그 특정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원자재 시장과 이 가공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원자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라는 취지인 건데, 실제로 2023년도 핵심 원자재 주요 공급국 현황을 보면 대부분 다 중국입니다. 그 외에 뭐 브라질, 튀르키예, 칠레, 이렇게 있는데 니켈과 실리콘, 금속, 원료탄 요 정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알루미늄부터 망간, 티타늄, 헬륨 대부분이 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내에서 채굴 10%, 재련 및 정제 40%, 재활용 15%까지 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하자는 거고, 이 말은 즉 중국으로부터 일정 물량들은 가져와도 되지만 그 이후에 유럽 내에 들어오게 되면 내용 연수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재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TCA 규정은 CRMA보다 3년 앞서서 시작이 되지만 CRMA의 맛보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TCA 규정에서 1단계로 중국은 자국 물량 외에도 한국이나 일본 기업 같은 물량들을 섞어서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섞어서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2030년도부터는 유럽 내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역량까지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 2024년도 말에 CATL이 검토하고 있었던 거는 유럽 내에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물론 CATL도 자회사의 브룸풀 리사이클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회사 말고도 특정 파트너와의 어떤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고, 원래 국내 주식 중에서는 이런 유럽향 폐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거는 성일하이테크가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 성일하이테크의 분위기는 딱히 이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CATL이 원하는 거는 폐배터리 재활용 그 자체만 하는 거는 어차피 자회사의 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이 밸류체인 전체를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기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중에 하나를 에코그룹사로 정한 것 같고요. 에코그룹사 내부적으로 지금 폐배터리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에코프로 CNG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나온 기사를 보면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 CNG를 합병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결국 장기적으로 이 둘을 합병해서 매출과 이익 규모를 키워서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CNG가 합쳐져서 폐배터리를 리사이클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다면 CATL 입장에서는 본인의 니즈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유럽 내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고 싶지만 자회사에도 이 재활용하는 회사는 있지만 원자재를 스스로 조달해서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 만들어서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룹사를 찾은 것 같고, 그 그룹사가 에코그룹사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에코프로비엠과 CATL이 어떤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뭐 양극재를 공급한다 이런 단위가 아닐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한 회사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에코그룹사 중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역량까지 니즈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뭐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계약을 한다라고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황상 봤을 때 이러한 니즈들이 서로 통해서 에코그룹사 측에서도 최근 CNG와 이노베이션을 합병해서 이 회사를 통해 CATL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매출과 이익이 발생되면 상장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단독 상장하고자 했던 것을 취소하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CNG를 합병하여서 상장하는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